안녕하세요, 현서빠입니다. 오늘은 작년 8월에 현서랑 인터뷰했던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현서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너 영어 공부 어떻게 한 것 같느냐, 영어를 어떻게 잘하게 된 것 같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그동안 영어 교수법을 이론적으로 공부하신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수많은 아이들을 직접 가르친 선생님이 나오셔서 잘된 케이스들을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었고, 저처럼 아이를 직접 키운 성공담을 이렇게 나눠주시는 분들은 종종 있었는데, 이제 막 영어를 습득한 친구가 직접 자기의 경험을 말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오늘 그 영상을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우선 한번 같이 보실까요? 현서야, 너는 어떻게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아? 기억이 나? No. 도연이는 그게 기억이 난대. 영어가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우리말처럼 들리기 시작했던 게 기억이 난대. 그래? 현서는 좀 더 어릴 때부터 해서 그런 기억이 안 나나 봐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현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거든요. 현서 같은 경우는 4살 때부터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영상 노출을 했어요. 그리고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아웃풋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거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고, 반면에 저희 책에도 소개했지만 도연이 같은 경우는 6살부터 하루 3시간 정도씩 노출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1년 2개월이 지났을 때 엄마, 나 영어가 우리말처럼 들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현서에 비해서 도연이는 조금 나이가 들어서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기억이 현서보다는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서한테 어떻게 하면 현서처럼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는데, 현서가 어떻게 답을 하는지 같이 한번 또 보실까요? 현서 영어를 왜 잘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영어를 현서처럼 잘할 수 있어요? 말 좀 해주세요. 그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 중 하나이네요. 왜?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영어를 현서처럼 잘하려면. 잘하면 될까? 현서는 영어 공부를 했어? 어? 영어 공부했어? 영어학원 다닌다고? 아니, 공부를 했어, 영어를? 응? 무슨 영어 공부? 영어 공부가 뭔지 몰라?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질문이라고 답을 못하면서 혼자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 막 고민하는 모습 보셨어요?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했거나 제가 현서한테 뭘 물어봤던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현서한테 카메라를 들이밀고 이렇게 찍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현서가 그거에 대한 생각도 별로 한 적이 없었고, 그냥 즉석에서 생각나는 것들을 이제 답변을 했던 건데, 답변하기가 본인이 어려웠나 봐요. 왜냐면 자기 기억에는 영어를 어떻게 해서 잘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한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하는 질문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금 되게 난감한 당황스러운 표정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서가 처음 영어를 접했던 4살 때는 아직 모국어도 완전하지 않았고 뇌발달도 완전히 다 되지 않은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서가 영어를 배웠던 방법은 우리 어른들이 외국어를 학습하는 방법이 아니라 정말 모국어를 습득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자연스럽게 습득을 했던 거죠. 제가 뇌과학이나 영어 학습 방법 같은 것들을 학문적으로 공부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서가 이렇게 습득한 방법에 대해서 이론적인 배경이 없었는데, 최근에 제가 군맘TV에서 최창욱 작가님이란 분이 하신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정리가 됐어요. 현서가 이렇게 된 과정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이게 좌뇌 발달, 우뇌 발달 과정이 있고 각각 좌뇌와 우뇌의 그 역할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학습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상은 저도 보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는데 엄마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오른쪽 위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넌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그래서 모르는 거야, 영어 공부가 뭔지. 나 영어 공부 뭔지 알아. 뭔데? 영어 공부는 영어 공부야. 너 단어 외우고 막 이런 적 있어, 없어? 뭔 말 하시는 거예요? 현서야, 문법이 뭔지 알아, 문법? 문법이 뭔데? 블라블라블라. 그러다 보니까 방금 보신 것처럼 영어 공부를 했느냐, 문법이 뭔지 아느냐, 문법 공부를 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 경험도 없고 그걸 왜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되게 어처구니 없는 표정을 짓죠. 네, 그러면서 장난으로 이렇게 장난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현서한테는 진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으로 제가 현서한테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면 현서처럼 영어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답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나름 꽤나 구체적인 답변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현서처럼 영어를 잘할 수 있는지 친구들한테 설명을 좀 해줘. 책을 많이 읽어요. 무슨 책을 많이 읽어? 재밌는 책, 영어 책이요. 영어 책이랑 한국 책을 번갈아 가서 봐요. 그러면 여러 번 한국
책이랑 영어 책을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영어가 한국말처럼 들리고 한국말 영어말처럼 들릴 거예요. 현서 답변은 잘 들으셨나요? 흔히들 이제 쌍둥이 책도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읽었던 책들, 명작 동화들 중에 그거를 나중에 영어로 읽는.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말로 읽다 보니까 내용은 다 이해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재밌게 읽었던 책들은 또 익숙하니까 이런 것들을 나중에 영어로 읽었을 때 굳이 다 일일이 해석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어 자체가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는 거잖아요. 영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혹시나 영어를 거부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그 친구들이 익숙한 캐릭터라든지 이미 우리말로 봤던 영상들, 이런 것들로 해서 조금이라도 친숙하고 익숙한 영상들로 틀어줬을 때 아이들이 조금 더 거부를 덜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말로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난 우리말로 볼래요, 영어로 안 보고 우리말로 볼래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또 다른 방법으로 조금씩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중요한 건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익숙한 거, 친한 거, 이미 알고 있는 거, 쉬운 거, 아니면 또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로 해줘야 된다는 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현수는 영어를 글을 먼저 배웠어? 아니면 말하기나 듣기를 먼저 했어? 영상을 배웠지? 영상을 배웠어? 영상으로 배웠어. 영상으로 언제? 네! 너 기억나? 언제부터 영어 영상 봤는지? 나 3살 때는 영어 영상 안 봤는데 TV에 많이 몰입했어. 너 기억이 나? 영상도 있고 기억이 나. 3살 그래? 때 내가 완전 TV에 몰입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익히 아시다시피 현서는 책보다는 영상 노출을 많이 했고 집중적으로 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기억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오해하실까봐 현서가 진짜 3살 때 3살 때 있었던 거를 자기가 기억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현서가 어렸을 때 영상이라든지 사진을 많이 찍어요. 그리고 그걸 종종 틀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현서가 그걸 보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저렇게 했구나 에 대한 걸 아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렸을 때 영어 노출 환경만 충분히 갖춰지면 누구나 다 영어도 모국어처럼 습득할 수 있다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메인이 됐던 게 영상이라는 거죠. 왜냐면 영상을 보면서 아이들이 정말 재밌고 즐겁게 그 컨텐츠 자체에 몰입할 수 있고, 영상을 보다 보면 거기 나오는 언어들하고 영상에 나오는 그림들하고 매치가 되다 보니까 정말 모국어 습득하듯이 언어를 체득하게 되는 거죠. 네, 다음은 현서가 영상을 볼 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구체적인 질문을 한 건데 현서가 직접 답을 하거든요. 네, 한번 주의 깊게 잘 들어보세요. 현서는 영어 하는 게 재밌어? 응. 너 영상 보거나 영화 볼 때 영어로 다 알아들어? 거의 다. 거의 다 알아들어? 어떤 어벤져스나 아니면 뭐 이런 거, 요번에 인터스텔라 같은 거 보는 거는 다 알아들어? 응, 인터스텔라 좀 이제 한 번 봤다가 다시 보니까 좀 알아들어. 여러 번 보면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여러 번 보면. 여러 번 볼 때마다 그때 동안 새로운 단어 그거 보기 전에, 만약에 내가 그저께 인터스텔라를 봤는데 그리고 어저께는 영어 단어를 새로 배웠는데 그 다음에 오늘 또 인터스텔라를 봤으면 어제 배운 그런 공부한 게 나오면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여러 번 보면 될 것 같아. 난 그냥 내 말은. 현서는 너는 못 알아듣는 것들이 있어도 영상 그냥 계속 보는데 불편하지 않잖아, 그치? 못 알아들어도 못 알아들어도 내용만 알면. 다 보지 그냥. 근데 보통 어른들은 그렇게 안 돼. 왜? 모르는 단어가 있거나 이해가 안 되면 거기서부터 멈춰서 영상을 더 못 봐. 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현서가 영상을 보면서도 못 알아들어도 계속 본다는 거, 못 알아듣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현서도 직접 얘기를 했지만 작년 8월에 인터스텔라 영화를 봤는데, 그때도 처음에 볼 때는 많이 못 알아들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때는 조금 많이 알아들었다.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보다 보면 영어가 하나씩 느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고,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현서가 실제로 그렇게 해왔고
본인이 지나서도 생각해보니까 아 그런 방법들이 맞았던 것 같다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엄마들이 또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게 반복해서 보는 게 좋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반복해서 보려 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좀 우려를 하시는데, 반복해서 보는 게 이제 학습적으로는 가장 좋은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그걸 싫어하는데 억지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이들이 오래 보고 있고 이제 영어를 더 좋아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학습적인 목표로 인해서 아이들이 싫은 걸 억지로 하게 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반복해서 보는 게 좋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는 너무 강요하지 마셔라. 그리고 아마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들은 시키지 않아도 자기들이 반복해서 보겠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반복해서 보겠다고 안 하면 다른 재미있는 영상을 더 많이 보면서 찾아내야지 되는 거죠. 아이가 정말 반복해서 볼 만큼 재밌어 하는 영화들을. 이런 영화들은 보통 TV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고요. 왜냐면 계속 에피소드가 이어지기 때문에 주로 장편 영화들, 디즈니 영화들이 특히 괜찮은 것들이 많죠. 이런 영화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게 반복해서 보기에는 굉장히 좋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모르는 게 나오니까. 어린이들은 그냥 뭐 또 어린이들도 그랬는데 현서는 지금 훈련이 되게 잘 된 거야. 모르는 게 있어도 그냥 너 아무렇지도 않잖아. 그게 되게 좋은 거야. 생각을 조금씩 해봐. 뭐 뭘까 해서 그래도 안 되면 그냥 뭐 모르는 대로 넘어가는 거지. 그게 잘하는 거야. 나중에 알겠지 하고 나중에 알겠지. 미래를 믿는 거지. 이 부분이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한 것 같은데, 지금 몰라도 나중에 다시 보면 알겠지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고, 왜냐면 그렇게 해왔거든요. 네,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내가 처음 볼 때보다는 나중에 볼 때 더 많이 이해했고, 그런 것 자체가 내가 다른 데서도 이제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단어도 알게 되고 표현도 알게 되고, 이미 같은 영상을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다양한 표현들이 또 나오고 반복돼서 또 나오고, 그 안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이제 학습을 하다 보니까 더 잘 알아가게 된다. 이거 자체가 현서한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영상을 꾸준히 보면서 재미있게 즐겁게 영어를 우리말 배우듯이 습득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들이긴 하지만 직접 또 현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으시니까 또 느낌이 좀 다르시죠?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능력이 있어요. 네, 엄마들이 그냥 믿고 아이들이 즐길 수 있게만, 스스로 할 수 있게만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영어 정말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수 있게, 너무 학습은 최대한 배제하시고 아이들이 정말 영어 영상을 보고 책을 보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어머니들이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추천해드리는 5번째 시간. 오늘은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레고 채널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레고는 여자아이들이나 남자아이들이나 한 번쯤은 다 푹 빠졌을 만한 아주 교육적으로도 좋은 장난감이죠. 현서도 레고 세트를 꽤나 많이 구매를 했었는데요. 레고 유튜브 채널이 있다는 건 다 아셨나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레고라고 그냥 딱 레고라고 쓰여있는 구독자가 1170만이나 되는 요 채널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레고로 나왔던 그 장난감들에 대한 소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 레고 애니메이션이죠. 레고 애니메이션도 소개가 되어 있고, 레고와 관련된 대부분의 영상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이제 그 재밌는 영상들이 있죠. 레고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이런 영상을 보면서 영어를 습득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레고를 직접 만드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또 레고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도 이렇게 클립이지만, 짧은 클립이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런 걸 보여주면 정말 안 빠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유튜브 페이지를 구독했을 때 이 채널이란 데 가시면요, 이 유튜브 채널에서 운영하는 다른 공식적인 페이지들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유도 레고 팬튜브, 레고 디스커버, 레고 액세스, 레고 게이밍, 레고 패밀리, 레고 리틀 원스, 이렇게 이런 채널들이 있잖아요. 제가 인스타에도 레고 디스커버라는 채널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고, 그리고 제 책에는 아마 레고 팬튜브라는 요
채널을 소개를 시켰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걸로 이렇게 영어 노출을 시켜줄 수 있으니까 뭐든지 우리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가를 우선 찾으시면 그거와 관련된 영상을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아이의 관심사, 성향 이런 것들을 엄마들이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만약에 못 찾으시면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면 제가 찾아볼게요. 혹시 이런 채널 없나요? 라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면 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